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꽁치찌개 끓이고 있어요.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먹네요. 항상 먹는 김치찌개인데도 가끔 꽁치나 참치, 어묵 등 넣어 먹으면 새로운 맛이 나서 좋더라고요. 오늘 찌개로 꽁치찌개 어떠세요? 싫은데?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연애는 4년 정도, 결혼한 지는 2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1살 차이로 30대 초반이에요. 연애 초반부터 다툼이 조금씩 있기는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사소한 걸로 자주 다투는 편이었어요. 저는 소소하게 신경 써주고 관심을 표현해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고, 남편은 기분 좋을 때는 다정하지만 평소 무뚝뚝한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발렌타인 때 약소하게나마 제가 초콜릿을 선물하면 남편은 사주겠다고 약속은 해도 일이 있으면 까먹는, 제가 좀 많이 서운해했었어요. 집안일도 여자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남자보다 많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은 내가 신경 쓰는 만큼 집안일을 챙기는 부분이 부족해 보이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는 느낌, 시켜서 겨우 한다는 느낌. 같이 맞벌이여서 힘든데 왜 내가 하는 일이 더 많지? 본전 생각하게 되는, 서운해지면 잔소리를 늘어놓게 되고 싸움으로 이어졌어요. 남편은 자신에게 섭섭해하는 저의 모습을 매우 불쾌해했어요. 난 할 만큼 했는데 넌 왜 자꾸 모자라다고 말해? 또야. 이런 식으로요. 저도 분명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뭐든 함께하고 공유하고 싶어 했어서 남편을 유독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어요. 주말에 게임을 한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면서 멍 때리고 싶다든지. 근데 남편은 9시 출근에 6시 퇴근하는 직장인이고, 저는 오후 3시쯤 출근해서 밤 12시는 되어야 퇴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업무 시간이 맞지 않아서 거의 평일에는 얼굴을 못 보다시피 하니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부둥켜 안고 관심받고 싶어 했던 것들이 월화수목금요일 동안 저에게는 얼마나 기다려온 시간이었는지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방전되고 싶어 했던 거죠. 제가 자기의 휴식을 방해하면 툴툴거려요. 집안일을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투덜투덜. 좋은 게 좋은 거란 마음으로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힘든 일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저와는 달랐어요. 기분 나쁜 일에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기분이 나빠지면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물건을 쿵 놓는다든지 낮은 목소리로 욕을 한다든지요. 그러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지 않아져서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고 다그치게 돼요. 저희가 싸운 날은 한 달 전 일요일이에요. 남편이 주말 내내 기분이 안 좋았어요. 피곤하다면서요. 저 역시 그때 업무상 바쁘다 보니 몇 주간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주말에 쉬는 기분이 좋지 않았던 남편한테 짜증을 내게 됐어요. 결국 싸움으로 이어졌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말 성격이 안 맞는다. 내가 툴툴거리고 짜증내는 성격인 거 알고 고치려고 노력해왔는데 너 만나고 같이 사는 동안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진짜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이혼하자. 그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 술이라도 마신 건지 12시가 돼서야 만취 상태로 들어와 짐 챙겨서 차키 들고 나가려고 하길래 취한 것 같은데 안방 침대 위에서 자라고 저는 자리를 비켜줬어요. 맨정신에 얘기해봐야겠다 싶어서 다음날에도 다다음날에도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지만 카톡 하나 없었어요. 남편과 퇴근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자고 있어요. 수요일 아침에 출근 전에 일어나서 남편 잡고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하냐고, 이혼 얘기 진심이냐고 물었죠. 진심이야. 너랑 살기 싫다. 랍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혼 얘기만 벌써 3번째거든요. 서로 성격이 안 맞는 탓이라며 정리하자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네 생각은 충분히 알았으니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니 어떻게 성향 성격을 고칠 수 있겠냐며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했는데도 답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섭섭했던 것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 혼자 담아두는 성격이기에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자는 심리도 모르겠고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에 당신도 깊이 생각해보라 했어요. 이혼을 할지 말지. 이제와 이런 얘기 무슨 소용이냐고. 그리고 다음날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가져와서 식탁 위에 올려두고 출근했네요. 남편이 서류 보고 전화 오더니 이게 너의 진심이냐?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한 달째 서로 없는 듯 지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 엄마 환갑생신도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네요.
저희 엄마가 사위라고 엄청 예뻐하고 챙겼는데, 자기 생일에도 용돈 두둑히 보내고 그렇게 챙겼는데 고작 문자 한 통 보냈더라고요. 4월 초였던 결혼기념일 역시 지나갔어요.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말엔 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선 잠만 자네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연고가 많이 없어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그 사람에게는 저와의 불편한 시간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자유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 보여요. 마음 한구석 연애할 때 이 사람이 저에게 줬던 믿음, 결혼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모두 함께 이겨내자는 약속, 모두 더덥고 거짓말 같아 보여 저는 마음이 하루하루 무너지는데 얼른 정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되는데도 혹여나 이 사람이 저와 대화를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지친 마음을 달래고 저에게 다시 와서 그렇게 냉정하게 쏟아냈던 말들을 담으려 노력해주지 않을까, 미련이 자꾸 남아 마음이 쓰리네요. 댓글입니다. 제 생각엔 남편은 결혼 생활이 맞지 않는 분 같아요. 아마 남편은 결혼 후에도 결혼 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결혼 전엔 어머니가 살림해주고 밥 차려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편 생각에 난 결혼 전에 비해 못 산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안 하던 가사일도 해야 된다니까 하긴 하는데 전에 안 했던 걸 하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죠. 합리적으로 따지자면 아내가 일을 더 하니까 반박할 수도 없고요. 친구들도 전처럼 만나고 내 편한 대로 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요. 반면 쓰니는 결혼하면 이것저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거죠. 당연히 성인 두 사람이 만나서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려면 둘이 함께 해나가야 하는 일이니까요. 현실적인 문제를 미리 고려하고 각오한 쓰니와 남편은 출발 전부터 다른 겁니다. 남편에겐 어머니 같은, 아니 어머니 대신 자신을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하네요. 간섭은 안 하고 집안일도 안 시키고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 그러라고 해주고요. 아마도 결혼하면 그 위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함께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애초에 그려놓은 그림이 다르니 결혼 생활이 평탄할 리가 없죠. 쓰니 남편 같은 분은 결혼 전에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혼 얘기를 꺼내놓고 나니 남편은 지금 상황이 매우 편할 겁니다. 원하던 대로 아내가 아무 간섭도 안 하니까요. 내 하고픈 대로 살면 굳이 이혼할 필요도 없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쓰니가 원하는 가정을 꾸리기엔 남편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미련을 떨며 잡는다고 해도 결국 쓰니가 하게 될 일이 점점 늘어나며 남편에겐 아쉬운 소리조차 눈치를 보며 하게 될 겁니다. 님은 할 만큼 했어요. 그 남자는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릴 준비가 안 된 남자고 가정적이지도 않고 한 여자의 남자로도 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미련 버리고 놔주고 쓰니와 함께 노력하며 사랑해줄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이혼 서류 먼저 내미세요. 그 남자에게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제발 아이 생기기 전에 갈라지셨으면. 월화수목금지 퇴근하고 6시부터 아내 퇴근할 시간 12시까지 총 6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넘쳐 흐르는데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에라이 남자놈아, 존심 부릴 걸 부려라. 난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 와이프가 게임이랑 결혼한 거 아니라면 자기랑 있는 시간을 더 할애했으면 좋겠다고 진지하게 얘기하길래 일주일에 2번 하는 걸로 쇼부봤다. 이게 바로 서로에 대한 배려라는 거다. 근데 넌 평일 5일 동안 너만의 시간 6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와이프랑 시간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드냐? 멍청한 놈. 구간이 명간이라고 지금 아내랑 이혼해서 보내고 나면 네가 나중에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집안일을 여자가 다 해. 와이프가 밥하면 적어도 뒷정리는 남자가 하는 거고 여자가 청소기 돌리면 남자가 빨래하는 거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겠지만 이런 게 사람 사는 맛인 거고 이런 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인 거다. 어디서 가부장적인 사회찌든 조선시대 영의정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어. 남자가 쪽팔리게. 추가 글입니다. 조언들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몇 시간이고 고민하다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건 난생 처음인데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댓글로도 응원도 해주시고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말씀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 시간이 저에게 정말 악몽 같았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며 고민이 끝나지 않아 앞으로도 힘들 각오를 해야겠지만 생각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글을 쓰고 퇴근하면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적막한 집, 남보다 못한 남편,
정말이지 소중하게 마련한 우리의 집이 끔찍한 곳이 돼버렸어요. 저에게는 상상조차 힘든 나날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해주신 친구 아내분 남편 이야기가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사실 친구 아내분처럼 속상해도 뭐든 봐주는 그런 와이프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가장 필요할 거라 생각되는 부분, 가장 원했던 걸 제가 채워주지 못했단 점, 그런 점은 저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제 잘못 실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전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글을 쓸 때도 객관적이게 쓰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사실 내 이야기를 하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마디를 보태보자면 남편은 연애 때는 전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무척 노력해주는 사람이었고 성실했고 저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었어요. 다투더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저를 다독였고 뭐든 같이 하고 공유하고 싶어 했었죠. 연애와 결혼, 도합 6년이라는 그 시간이 소중함이 아닌 익숙함으로 변질되어 버린 걸까요? 내가 힘들다고 가정도 아내도 헌신짝 버리듯 함부로 대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이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동의하듯 그래 이혼하자고? 그럼 이혼하자 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당신을 도울 수 있는지 물었고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무려 세 번째 나온 그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잡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마치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로 신뢰를 산산조각 내버리더군요. 싸울 수는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문제역시 있을 수 있죠. 사는 게 힘든 건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벌써 한 달째 남편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선택을 저에게 떠넘기네요. 처음 글을 쓸 때는 쓰지 않았지만 2주 전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고 있냐? 나는 결정 못했다. 도망치기 바쁜 그런 사람에게 저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스스로를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이곳에서 얻은 조언들, 충고들은 모두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댓글입니다. 나 좀 건들지 말고 집안일 혼자 하고 할 거 있으면 혼자 하라는 걸 이혼하자는 걸로 바보같이 돌려 말했는데 글쓴이가 덥석 물어서 내가 꼬리를 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인 거네. 봐주지 말고 이혼하겠다 강경하게 나가야 당분간이라도 버릇 고쳐 쓰던지 할 거예요. 진짜 이혼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러다 진짜 이혼하면 나이 쓰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고 사는 거지 이해와 배려가 쉬운 게 아니에요. 부부는 그래야 한다지만 정말 이상적인 거고요. 현실은 포기해요. 이혼하자고 온갖 몹쓸 말로 아내의 마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아내가 그래 이혼하자고 하니 이게 네 생각이야? 그리곤 혼자 잠수.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네요. 이런 놈과 무슨 한평생을 살아요. 평일에도 쓰니가 늦게 오니 저녁엔 자유시간 실컷 누리겠구만. 주말엔 주말이라도 또 혼자 쉬고 싶고. 그냥 지 혼자 살지 결혼을 왜 했대요. 남편한테 이혼 서류 주고 네 말대로 우린 안 맞다. 난 이런 생활 더 이상 지속 못하니 이혼하자고 하세요. 남편분 어이가 없네. 지가 이혼하자 해놓고 글쓴이가 알겠다 하니 이게 네 선택이냐고. 자긴 결정 못했대. 이혼하자 얘기 꺼낸 게 결정이지 뭔 결정을 못해. 애초에 이혼 얘기 꺼낸 게 너 나한테 안 굽히면 알지? 이혼이야. 이걸로 우겨댈라 했는데 진짜 이혼하게 생겼으니 눈치 보는 거잖아. 아님 지가 나쁜 놈 되기 싫어서 저러는 것 같은데 진짜 이혼 결심한 사람은요. 글쓴님처럼 더 말 섞을 필요도 없이 이혼 서류 가져와서 사인하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면 바로 사인해서 법원 가죠. 근데 지금 님 남편이라는 사람은 계속 간보고 있는 거예요. 이혼 생각은 없는데 부부 공동으로 움직여야 하는 결혼 생활은 귀찮고 총각대처럼 살고 싶으니 이혼 소리 던지면 순둥이였던 와이프가 수구리고 미안하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할 줄 알았는데 이혼하겠다 하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속 시끄러울 겁니다. 근데도 뭐? 자긴 아직 결정 못했다고 떠보네요. 그깟 주도권 잡아보겠다고 결혼 생활의 신뢰를 전부 박살내놓고 아직도 지가 뭔 잘못을 한 줄 모르는 거예요. 괜히 글쓴님이 독박 쓰기 전에 양가에 알리세요. 남편이 이혼하자 해서 진행한다고요. 남편이란 사람 몸만 컸지 애만도 못하네요. 애 없을 때 잘 결정하셨어요. 남편이란 놈은 결혼해서는 안 되는 반려자로서는 한참 모자란 인간입니다. 이혼하자고 던지고 나니 와이프가 놀라서 터치 안 하고 집안일 하라 소리 안 하니까 편해서 버티는 걸로 보여요. 진짜 방식이 최악이다.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쓰니님, 본인을 위한 선택을 위하고 마음 강하게 먹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후기입니다. 벌써 보름이나 지났네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답답한 후기가 될 것 같아 망설였지만 속 시원히 털어내고 싶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로 왜 남편이 저에게 맞추기만을 원하냐 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제 뜻대로만 맞춰달라 말한 적 없어요. 함께 노력하자였죠. 왜 우리의 집에서 자기만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주말 아침마다 제가 사랑해달라고 조르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뗐으니까요. 맞벌이니 같이 해야 할 집안일들을 왜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야 하나요? 남자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정말로 저에게 원하는 게 뭐였던 걸까요?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되 간섭하지 않는 엄마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제가 느끼기로 남편은 제가 없어도 잘 지낸 것 같더군요. 물론 신경 쓰이긴 했겠죠. 하지만 마주치지를 않으니까요. 평일에도 친구들,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고 어쩌다 집에 있는 날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술 마시고 자고 있거나 하더라고요. 주말엔 늘 핸드폰을 잡고 있었고 약속 잡기 바빴어요. 그러는 동안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은 서로 각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거지를 못하고 나가면 남편이 해놓고 제가 청소 빨래를 한다든지요. 잔소리 안 해도 해야 할 부분을 알아서 차지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시간은 흘러만 갔고 저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할 지경이 됐어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남편이 저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무척 힘들었어. 물론 친구들 만나고 회사 일이 바빠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이 잦았지만 나도 울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속상했어. 물론 네 걱정도 됐어. 네가 많이 힘들까봐. 정작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서 얼른 화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가 화해하고 나서도 분명히 다시 또 싸울 우리 모습을 감당하기 힘들어. 나는 여전히 너에게 툴툴거리며 습관적인 짜증을 낼 것이고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우리가 연애하고 만나온 시간 동안 나도 나의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려 노력했고 너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기분 나쁘고 힘들 때마다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았냐? 온갖 말로 상처를 주면서 싸우다 보니 네가 너무 밉다. 더 미워하기 전에 끝내는 게 맞아. 더 이상 노력할 자신이 없다. 너는 한 달 동안 무슨 생각을 했어? 결혼해서 산다는 게 연애 때와는 아무래도 다르겠지. 함께 살면서 맞춰간다는 건 당연히 힘든 일이야. 우리가 싸울 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 헐뜯고 공격했던 것은 맞아. 하지만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 오빠가 처음에 나에게 이혼하자고 했을 때도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기에 이해하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벌써 세 번째야. 이것은 아니지 않아? 노력할 자신이 없다고? 벌써 혼자서 결론을 내렸으면서 내 생각을 묻는 거야? 아니면 내가 혼자서만 노력하길 바라는 거야? 부부라는 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함께 노력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계속 그 말만 반복해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이혼 서류 작성하면 되는 거야? 나는 노력해보고 싶어. 네가 없으면 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라네요. 저는 사실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이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이용해 먹는다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달이 넘도록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보다 자신의 기분만을 먼저 생각하고 친구들과 시간 보내며 자기 삶을 살기에 바빴던 가족 아닌가요? 가족이 이런 건가요? 내가 힘들 때 내칠 수 있는? 저는 사실은 화가 났어요. 모멸감이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노력해보자 말해줬으니까요. 그래서 딱 한마디, 당신은 당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나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것도 정말 웃긴 게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전전날까지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나가더라고요. 보통 생일 땐 제가 12시가 거의 다 되어서 집에 들어오니 전날 밤에 챙겼었죠. 근데 특히 생일 전전날 밤에 술을 정말 얼마나 마신 건지 떡이 돼서 온 집안에 이불에다가 다 토해놓고 그거 진짜 치운다고 새벽 5시까지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출근했거든요. 저 다음날 기억 안 난다고 속 안 좋다고 술병 나서 연차까지 쓰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는 모습 보는데 정말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지난주 주말 노력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사람에겐 뭐였을까요? 생일을 챙기고 안 챙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건 아니지 않은가요? 내일 무슨 날인지 알아? 내일 생일이라는 건 알고 있어. 지금 평소처럼 생일 안 챙겨줬다고 시위하는 거야? 굳이 챙겨야 하냐?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고 싶은데 장모님 생신이든 결혼기념일이든 생일이든 무슨 날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나는 혼자 살아야 되나 보다. 라면서 성질을 있는 대로 내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죠.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 끝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께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 온 거? 전부 답 안 했고요. 저도 제 할 일 했습니다. 현실도 피하고 싶은 기분이더라고요. 생일 당일날 12시가 다 돼서 집에 가니 어디서 사온 미역국과 케이크는 있더라고요. 생일 축하해. 이야기 좀 마저 하자. 할 말 있으면 해봐. 너만 보면 화가 난다. 나를 위해 희생하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안 느껴져. 말도 안 통해. 네 입장에 전혀 공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도 그냥 듣고만 있었거든요. 말하면 싸우니까요. 근데 어제 말이죠. 생일날 축하한다고 연락 오신 시어머니 문자에 답 못하고 연락 다시 못 드린 거. 넌 도리도 안 하냐? 관계 회복하고 싶으면 너 혼자 노력해. 우리 둘 정말 안 맞고 맞추고 싶지도 않아. 너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노력해봤자 안 좋아질 거야. 랍니다. 저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이번 주 하고 있는 일이 전부 정리되면 친정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리고 이혼하겠다고 말할 거예요. 이미 서류는 떼어놨고 아이도 없으니 이혼한다면 일사천리겠죠. 다만 지금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애쓰듯 그 사람을 믿어온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고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이런 취급받고 사는 거지? 하고 자괴감이 느껴지며 삶마저 전부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스럽네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이혼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 사랑한다면 서로 더 노력해보라 말해 주셨던 분들, 저 할 만큼 한 거 아닐까요? 이젠 더는 못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너만 희생하고 나만 다 맞춰주길 바라고 난 나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안 하면 더 엇나가고 널 괴롭게 할 거야. 맞출래 말래? 이혼하자. 이혼해요. 애 없을 때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찾으셔야 할 듯 하네요. 이혼 꼭 하셔야 해요. 그 남편 이기적인 사람이라 아마 다시 누군가를 사귀고 결혼하고 이런 게 짜증나서 노력한다 개소리 했네요. 아마 쓰니가 심호 문자에 답했다면 또 조용히 3개월 살다 쓰니에게 이혼 소리하고 진짜 쓰레기네요. 협의 안 되면 소송으로라도 해야 해요. 앞으로 50년 어찌 사나요? 징글징글하네요. 아직 덜 되었구만. 뭘 지금 하는 일 마무리되고 나면 부모님께 알려야는 바로 지금 말을 해야지. 님 혹시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꼭 하나를 끝내놓고 나서 하나를 시작해야 해요? 뭐 하나 끝내놓고 뭐 해야지 하다가 타이밍 다 놓치고 마음도 흐지부지하게 흐려집니다. 님이 이런 식으로 온건적으로 나가니까 저놈이 누울 자리 보고 발벗는 거죠. 좀 더 단호해지세요. 이전까지는 님 남편 욕하면서 봤는데 이젠 님한테 화가 나요. 대체 더러운 이불을 왜 치운 거죠? 님이 해온 혼수라서 아까워서요? 아님 남자를 아직 사랑하나요? 차라리 사진 찍어서 신모한테 전송하고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했으니 직접 와서 치우라고 하지 그랬어요. 더러운 거 실컷 치워주고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기억 안 난다는 그딴 소리나 듣고 왜 그러고 사나요? 제가 보기에 님은 아직 멀었어요. 남편놈 진짜 영악하다. 지금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마누라 본인 손에 쥐고 싶어서 저러는 거예요. 친구들 술자리 잤다고 했죠. 친구들이 코치해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마누라 콧대 꺾으라고 여자가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남자가 바깥일 하는 거다. 너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나중에 무시당한다. 뭐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겠지만요. 님이 본인에 대한 애정이 큰 걸 알고 이용하는 겁니다. 영악한 거죠. 암튼 이혼 당장 하세요. 저런 놈이랑 살기에 님이 너무 아깝네요. 이혼은 현실. 정신 차리고 남의 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나 내색 말고 열심히 모으세요. 님 남편이란 사람은 이혼으로 본인이 손해보거나 이혼 절차가 귀찮다고 느껴지면 나 몰라라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사람이에요. 정 네가 이혼하고 싶으면 도장 찍어주는 대신 모든 손해는 네가 감수하라는 식일 거예요. 본인이 유책 배우자란 증거 대라는 식일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말고 챙길 거 다 챙기고 나와요. 남편 앞으로 적금이든 뭐든 드러났으면 깨서 님 통장으로 옮기던지 남편 값 나가는 물건 다 팔아버리든지 부부지간에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 된다네요. 님 인생 꼬이게 만들었는데 님도 맘 독하게 먹고 본인 이득 좀 챙기라고요 제발. 저랑 똑같아요. 저는 결혼은 서로 맞추고 노력하면서 완주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전 남편은 설레임 없으면 살기 싫다고 그래서 이혼했어요. 저도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어 보고 시간도 갖고 했는데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 갈아 넣으면서 살기 싫어졌어요. 이혼해도 요즘 괜찮아요. 굳이 남자에 환장한 거 아니면 곱게 즐겁게 살면 주변에 좋은 친구 생기고 알뜰히 살면 여자 혼자서 잘 살아져요. 여자 혼자 살아서 인생 말아먹은 여자는 없어도 배우자 때문에 인생 망하는 사람 여기 있었습니다. 탈출하세요. 추가 글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셔서 적습니다. 저는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아이들 시험 기간입니다.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입소문만으로도 규모가 커져서 아이들이 꽤 됩니다. 지금 사실 많이 바쁜 기간이에요. 학부모님들이 적지 않은 수업료로 믿고 맡겨주시는 아이들에게 제 사생활로 피해주기 싫었고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 일해왔어요. 나름 커리어에 자부심도 있고 맨땅에 헤딩하듯 여기에 자리 잡으면서 일궈온 것들이 너무나 아깝지만 친정부모님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겠죠. 이곳에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준비 중인 28살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래서 도덕교육, 예절교육은 보육원과 제 눈치껏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커서는 보육원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무사 졸업 후 공정 다녔고 알바도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오래 일하던 식당의 단골 손님께서 회사 격리를 해보는 건 어떻냐고 해서 중소기업 회사의 격리로 하루하루 벅차게 살아갑니다. 지금 남자친구는 저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이제 힘든 걸 자기랑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결혼 승낙 받으러 남친 집에 갔는데 사실 처음에는 엄마 아빠 없다고 탐탁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남친이 완강하게 승낙 안 해주시면 안 보고 살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 아닌 허락을 받고 진행 준비 중입니다. 제가 악착같이 모은 돈이 3,500이에요. 하지만 제 주변엔 제 결혼 비용을 보태주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3,500으로 끝입니다. 남친네도 막 부유 정도는 아닌데 지금 예비 시댁 평수가 50평대라 집 따로 안 얻고 시댁살이 하다가 돈 모아 분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 준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예단 혼수 이런 거 잘 몰라요. 늘 여유 없었기 때문에 오래 사귄 친구도 없어요. 사실 친구 사귈 여유도 없었지만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불 시계 이런 거 요구하시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원래 결혼할 때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호통치시고 무시하십니다. 사실 모르니까 무시당해도 싸지만 무시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요. 내 집에 얹혀 살 거고 월세니 수도세 이런 것도 안 내니 네가 집 청소, 음식, 빨래 다 해야 하는 건 알고 있냐? 너 음식도 못해서 방구 굶길 거 아니냐? 부모도 없어서 배운 게 없지? 라면서 비꼬시고 더 있는데 쓰면서 너무 비참하네요. 맨 처음에는 남친한테 말했어요. 어머님이 나를 너무 무시하셔서 힘들다고. 남친이 어머니께 난리해서 남친 앞에서는 안 그러고 뒤에서 더 고약하게 굽니다. 남친은 그래서 해결이 다 된 줄 압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절대 만나볼 수 없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놓치기 싫은 맘에 참는 것도 많아요. 어차피 분가는 할 거니 분가할 때까지만 참자 하는데 파혼을 생각하게 된 게 너 결혼식 때 손잡아줄 아빠 없으니까 창피하게 결혼식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근데 저희 사장님이랑 사모님께서 혼주석 채워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진짜 부모도 아닌데 남들 속이는 결혼은 더 싫다. 라면서 저를 붙잡고 전화를 몇 시간을 했네요. 이제 좀 제 인생 비보려나 하는데 이번에도 아닌가 봐요. 제가 모진 수모를 견뎌가며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마운 남친인데 어머님 때문에 파혼을 생각하네요. 이혼보단 파혼이 낫지 싶고요. 인생 선배님들 도움 좀 주세요. 댓글입니다. 님 인생에 다시 만날 수 없는 남자라는 게 기껏 시댁살이 시킬 남자예요? 고아라고 감지덕지하는 스스로를 그만 깎아내리세요. 님조차 그런 대우에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데 누가 존중해주나요? 결혼하고 친정도 없고 기댈 곳도 없다고 질질 짤 생각하지 말고 결혼 간둬요. 그런 남자 님 편 들어주는 것 같아도 결혼하면 내가 우리 엄마랑 싸워서까지 너랑 결혼했는데 혼자 불쌍한 여자 구했다고 세상 뿌듯해할 인간이에요. 그 이후에 님 편 들어주고 챙겨주고 그런 거 없어요. 이 결혼 진짜 200번 반대. 솔직히 너무 어렵게 살다 보면 별거 아닌 남자도 대단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저 남자 못 놓는 것 같은데 그나마 남자친구가 엄마한테 할 말은 하는 것 같으니 그 한 구석 믿고 한번 해보자면
남자친구한테 3,500으로 월세방 하나 잡을 테니 같이 결혼할 거냐 물어봐요. 혼수는 남친 보고 하라 그러고요. 잘 됐네요. 시댁 쪽에서 결혼식 하지 말자 하니 결혼식도 하지 말고 둘이서 그렇게 시작할 거냐 물어요. 합가하면 님 진짜 그 집에서 피 말려요. 합가하다 분가 절대 안 되고요. 시어머니 인생으로 님 식모살이에 식충이 취급할 게 뻔합니다. 친정 없다고 지가 뭘 어쩌겠어 식으로 더 모질게 구실 텐데. 님 미래를 가르쳐 줄까요? 3,500 있는 거 혼순이 예단이니 싹 다 털리고 다 버는 족족 생활비니 시부모님 수 받는다고 다 쓰고 애라도 낳으면 시집살이 식모살이에 돈은 벌어도 수중에 한 푼도 없고 애도 있어서 이혼도 못해 돈 없어서 혼자 갈 곳도 없고 구박덩어리 생활 당첨입니다. 남편이 편들어줄 것 같죠? 결혼할 때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했으니 네가 참아라, 이해해라. 애한테는 허수애비, 님한테는 방간자 노릇만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다 애 없어서 이혼한다고 해도 여태 모은 것도 다 털어먹고 님 혼자 빈몸뚱이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차피 분가한다고요? 믿을 걸 믿으세요. 합가하면 얹혀 사는 입장이니 지금보다 더 모진 꼴 당합니다. 글쓴이가 지금 당하는 고초를 자기가 나서서 잘 해결했다고 착각하는 점에서 좋은 남자 탈락이에요. 세상에는 글쓴이의 사정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줄 훌륭한 어른도 많습니다. 물론 지금 남친의 부모는 아니고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틀 전 제가 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의 조언 덕에 많이 울고 정신 차렸고 감사 인사 드리려고 글을 추가적으로 씁니다. 글을 수정해서 추가할까 했지만 정말 감사드려 글을 새로 적고 싶어 적어요. 댓글은 다 하나하나 읽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파혼했어요. 사실 열심히 눈치 보며 살다 보니 자존심 꺾고 나를 낮출 일이 많고 저를 보듬어줄 가족이 없다 보니 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 것 같아요. 그나마 보듬어주던 게 남친이라 남친을 놓으면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나 봐요. 저에게 늘 넌 사랑받을 존재라고 오늘 힘든 일 다 들어주고 격려해준 게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어서 놓지 않으려고 더 발버둥친 것 같아요. 아빠가 있었으면 이런 모습일까 싶고 누군가의 사랑 한번 듬뿍 받고 싶었거든요. 주변에 조언받을 사람도 없어서 여기까지 제 얘기를 끌고 오게 되었어요. 일단 어제 어머님께 전화드려서 식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또 네가 부모 교육을 못 받아서 고집이 세고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초대할 사람은 있냐? 신부 입장이 그게 뭐야? 라면서 또 태클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저 식당 일하던 곳이랑 지금 다니는 회사 정도 초대할 수 있다니까 우리 집안 망신을 제대로 시킨다 너. 라면서 욕 한 바가지 하시더라고요. 내 집에서 살아야 할 텐데 네가 식 그렇게 진행하면 내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하시는 것까지 녹음했어요. 사실 이런 욕 처음은 아닌데 저 스스로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자고 마음먹다 보니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어머님께는 별 말씀 안 드리고 전화 끊고 남친한테 녹음 보냈어요. 용량이 크대서 잘라보내야 할 정도였네요. 그리고 그냥 파혼하자고 나 힘들게 살았던 거 제일 잘 알고 앞으로 덜 힘들었으면 한다면 나 놔주라고 장문의 문자 보냈습니다. 정신 차리니 제가 힘들게 살았는데 진짜 고생길이 훤한 거 정신 못 차리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려 한 거 생각하니 남친한테도 정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남친한테 전화 불이 나게 오고 문자 오는데 몰랐어. 왜 말 안 했어? 엄마랑 연 끊을게. 전화 좀 받아봐. 계속 전화기에 불이 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진짜 독하게 마음먹었는데 연 끊겠다니까 또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참 웃기더라고요. 전화 받고 싶었어요. 그럼 어머니랑 연 끊고 둘이 살자고 하고 싶었는데 댓글 말대로 팔은 안으로 굽으니 연 끊는다 하더라도 나중 일이 어찌 될지 모르니 그냥 쳐내버리자 해서 연락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연락 잠수 타고 오늘 아침 보니 자기 회사는 어쩌고 제 회사 앞으로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붙잡고. 진짜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갑자기 밀려오면서 어제 흔들린 것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말했어요. 당신이 날 잡으니까 더 힘들고 이제 당신마저 싫어지려 해. 우리 좋게 끝내자. 어제는 나도 흔들렸는데 지금 이러니까 오만정 떨어져. 앞으로 회사 찾아오지 마. 라고 얘기하다가 저도 지각했어요. 그리고 사장님께 정말 감사했지만 결혼 파혼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이 무슨 일이냐고 하셔서 자세히는 말 못하고 제가 부모 없는 게 탐탁지 않으신가 봐요 하니까 열내시더라고요. 그랬으면 얘기를 해야지 왜 참았어? 나는 좋은 남자라길래 좋은 집에 가는 줄 알고
혼주석 채워주려 한 건데 그런 집에 뭐하러 시집가? 네가 비록 태어나서의 환경은 안 좋았지만 분명 좋은 사람인 건 내가 확신해. 그러니 회사로 데려온 거야. 내 말 믿어.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창피했는데 눈물을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진작 상의 드릴 걸 후회했어요. 저 좋게 봐주셨는데 어떤 거로라도 실망 안겨드리기 싫어서 꽁꽁 싸맸는데 제 마음 헤아려 주시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연락은 계속 오고 있긴 한데 횟수는 점점 주는 거 보면 정말 이 남자 가족을 포기하고 저와의 행복을 빌어줄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명심할게요. 당분간은 저를 좀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네요. 댓글입니다. 그나마 좋은 사장님 만나셔서 다행입니다. 인복이 있으신 거예요. 글 읽다가 남친이 엄마랑 연을 끊는다길래 설마 이 말에 혹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연을 끊는다? 지나가는 개도 안 웃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예쁘고 바르게 자란 아가씨, 정말 힘들겠지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흔들릴 때마다 악마의 소리를 내뱉던 그 아줌마 목소리 생각해요. 세상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당장 곁에서 응원해주는 사장님 네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께 은혜 갚는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살아요.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아줘서 내가 다 고맙네요. 힘내고 정말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나도 28인데 3,500 모은 사람 내 친구 중에 한 명도 없어. 나도 못 모으고. 보통 내 나이에 2,000 모았다 그러면 칭찬하는 게 현실. 남친이 정 좋으면 너가 시가에 절대 안 가는 조건으로 남친 모은 돈이랑 네 돈으로 분가해서 살자고 해봐. 그래서 진짜 진행하면 될 놈이고 싫다고 하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야. 자존감 낮은 것 같은데 심호가 이상해서 살면서 네 성격 망칠 수도 있어. 앞으로는 자존감 높일 수 있는 사람만 만나길 바래. 너가 충분히 잘났으니까 그렇게 알고 살길 바래. 힘내. 저도 저런 시어머니 시누이 만나서 몸도 망가지고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파혼하셨다니 부럽네요. 전 이 결혼한 것이 평생의 한입니다. 아마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나이 먹어보니 머릿속은 아니라고 하는 일은 정말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꽃길만 걸어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남자가 뭔가 이상하네요. 무언가의 이유로 아내분이 질린 것 같아요. 자기 시간을 달라는데 술도 자주 먹고 들어오면서 무슨 자기 시간. 시간이 안 맞아서 평일에는 얼굴 보고 대화할 일이 없으니 주말에라도 함께하는 시간 갖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는 바람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남자 마음이 이미 떠난 건지 뭔지 그냥 게임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 건지. 두 번째 사연은 뭐 시어머니 보면 파혼 잘했죠. 부모 없이 부유군에서 자란 게 뭐 부모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남자친구가 쓰니 편 들어주는 것 같은데 헤어지는 거 말고 시어머니를 안 본다거나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 그건 나도 잘 몰라. 뭐야 그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네가 사랑을 알아? 몰라. 뭐야 그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사랑? 웃기지 마. 난 구독을 하겠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